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가 국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의 흰색 선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대형 기술주, 성장주들이 모여있는 지수죠. 최근 20거래일 동안 추이를 보여줍니다. 함께 그려진 주황색 선은 미국 국채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같이 펼쳐서 보니까 특징이 눈에 띕니다. 대깔꼬만입니다. 주황색 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올라갈 때 흰색 선, 나스닥 100 지수는 떨어집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가 다시 꺾여 내려오니까 나스닥 100 지수는 반등합니다. 이런 패턴이 밤사이 뉴욕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미국 국채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원자재 현선물 시장의 감독을 강화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세를 망칠까봐 중국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물건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이은 정부의 단속에 약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상하이 선물거래소 구리 가격입니다. 지난 10일 이후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 철강봉 선물 가격입니다. 낙폭이 훨씬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또 하나 아주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중국 신용자극지수 크레딧 임펄스 인덱스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흰색 선입니다. 이 신용자극지수는 중국에서 대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크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중국 정부가 대출을 통제해서 지난 4월에 특히 통화량 증가세가 많이 둔화했습니다. 이 지수는 원자재 가격이나 제조 PMI를 선행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수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주황색 선은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중국 신용자극지수가 본격적으로 꺾인 지 얼마 뒤에 변곡점이 뒤따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지금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도 얼마 지나면 다시 떨어지겠거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하는 주장도 나올 법합니다. 이번 원자재 랠리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부양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는 또한 친환경 투자라고 하는 장기적 트렌드와 결부된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속이라든가 선물거래 규제 같은 정도에서만 대응하고 있을 뿐이지 대단한 액션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보시는 그래프는 시카고 연준이 집계하는 미국 전국 경제활동지수입니다. 3월에는 1.71까지 올라갔는데 4월 들어서 0.24로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의 3개월 평균치가 0.7을 넘는 상태에서 2년 이상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3개월 평균치가 1.0을 넘어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간 이후로 그런 위험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도 0.24에 불과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전에 일단 모멘텀이 꺾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밤사이 뉴욕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더 덜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